아침을 여는 수필. 능소화. 이명옥. 꽃은 추억을 담는 그릇일지도 모른다. 그 꽃들과 마주 하다 보면 함께 했던 추억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마당 앞에 피어있던 꽃과 산과 들에서 마주쳤던 야생화. 그들의 이름을 하나둘 기억의 우물에서 퍼올리다 보면 어느새 마음은 고향집으로 향한다. 채송화는 마당과 화단을 구분 지으며 피었고, 이슬을 머금고 제일 먼저 나를 반겼던 우물가 나팔꽃, 뜨거운 태양처럼 불타오르던 맨드라미, 어린 마음을 사로잡았던 페랭이꽃, 여름밤 친구와 함께 10손가락을 물들였던 봉선화, 그리고 고향을 떠난 후 처음으로 만났던 결코 잊을 수 없는 꽃이 있다. 20년 전 이른 새벽,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에 눈을 떴다. 그 당시 장난 전화 때문에 밤에 수화기를 내려놓고 자던 일이 종종 있었다. 그날도 전화기를 내려놓고 깊은 잠을 자다가 문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 잠을 깼다. 놀란 가슴은 벌렁거리기 시작했고, 현관에 들어선 넷째 여동생 내애를 마주하며 쿵쿵거리는 심장 소리를 진정시키지 못한 채 내 귀를 의심했었다. 언니 형부가 사고로. 나는 그 뒤의 말을 듣기도 전에 많이 다쳤느냐고 어느 병원에 있느냐고 묻다가 소리지게 울던 동생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은 듯 한 발도 움직일 수 없었다. 그해 일찍부터 시작된 무더위는 식당을 운영했던 동생 부부에게도 이겨내기 힘든 고통의 연속이었다. 그날도 식당 일을 끝내고 잠시 더위를 피해 옥상에 올라갔던 제부가 순간적인 실수로 인해 변을 당했다. 나는 청청병력과 같은 소식이 믿어지지 않았고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다. 하지만 우리 아픔과는 상관없이 장례 절차는 진행되었고, 가족의 슬픔과 반대로 영정사진 속의 제부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꽃에 둘러싸인 제부가 금방이라도 처형하며 호탕하게 웃으며 성큼성큼 가족들 곁으로 걸어오는 착각에 사로잡히기도 했다. 그렇게 장례 절차를 지켜보던 나는 차곡차곡 쌓여있던 고통과 슬픔을 한꺼번에 쏟아놓고 말았다. 초점을 잃어가는 여동생과 어린 조카들이 상복으로 갈아입는 모습을 바라보며 마치 악몽을 꾸는 것 같았다. 교복을 입고 있던 큰 조카에게 상복이 입혀졌을 때 제부의 죽음을 인정하라는 무언의 눈짓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조카들을 끌어안고 대성통곡을 했다. 그때 10살밖에 되지 않았던 막내 조카는 아버지의 죽음을 알기나 했을까? 어린 조카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보다 울고 있는 엄마의 슬픔이 더 크게 느껴졌을 것이다. 현실보다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 시간이 흘러 사무제를 지내고 돌아오는 길목에서 마주쳤던 꽃. 뜨거운 열기 속에 화려하게 피어있던 그 꽃은 마치 제부를 기억해 달라는 듯 내 마음 깊은 곳에 웅크리고 앉아버렸다. 제부를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 전 나는 교회 가던 길에서
그 꽃과 다시 마주쳤다. 그동안 이곳을 숱하게 다녔지만 이름도 모르고 무심히 지나쳤던 꽃의 이름이 능소화라는 것을 그때야 알게 되었다. 그 후 한여름에 깊이를 더해가는 능소화를 보면 잊고 살았던 제부의 기일을 떠올리며 여동생에게 안부 전화를 걸기도 한다. 제부의 부재는 친정집에도 많은 변화를 주었다. 딸이 많은 우리 집은 사이도 여럿이라서 명절이 되면 온 동네가 시끄러울 정도로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그 가운데 제부의 유쾌한 성격은 만나는 즐거움을 주었고 부모님을 비롯한 형제 자매에게 늘 웃음꽃을 피우게 했다. 하지만 제부가 떠난 친정집 명절 모습은 달랐다. 웃고 즐기던 풍경이 사라지며 쓸쓸함이 맴돌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친정에 오지 못했던 여동생보다 애타게 기다리며 실망하던 부모님의 모습이 더 안타까웠다. 그 후 여동생의 삶은 고달픈 여정이었다. 삼남매를 두고 간 가장의 빈자리를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스스로 슬픔을 비워내기 위해 많은 시간을 고통 속에 보냈을 것이다. 자신보다는 자식을 위한 삶을 살아야 했고 특별한 기술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식당 일이었던 것 같다. 가족들이 고통을 함께 나누며 도움을 주려 했지만 그거조차도 허락하지 않았던 동생. 본인의 전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묵묵히 받아들이며 자식들을 돌보았다. 가끔 안부 전화라도 하면 난 괜찮아 라며 웃음으로 대답했던 여동생의 삶을 다 헤아려주지 못했다. 언젠가 마트에서 함께 쌀을 고르고 있는데 애들 키울 때 좋은 쌀 한번 먹여보지 못했어 라며 무심코 던진 여동생의 말에 갑자기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멍해져 왔다. 그동안 가족들이 걱정할 것 같은 생각에 힘든 삶을 내색하지 않고 밝게 웃으며 살아온 여동생. 그 삶을 좀 더 함께 나누지 못했던 죄책감이 들며 동생의 속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마음이 아려왔다. 어느 날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여행을 하기 위해 여권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는 여동생의 아픈 상처를 또 한 번 보게 되었다. 가족을 돌보느라 해외 여행 경험이 없었던 동생은 늦게서야 부푼 마음으로 여권을 발급하러 갔다가 손에 지문이 찍히지 않아 이를 보지 못하고 되돌아와야 했다. 이때도 아픈 마음을 감추며 여권 만드는데 지문이 없어서 다음에 다시 오래 라며 장난스럽게 너스레를 떨던 동생의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까지 힘든 고통을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늘 박던 성격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다. 소극적인 성격인 내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극복했을까? 힘든 역경을 혼자서 견뎌낼 수 있었을까? 가족의 도움 없이 고통을 이겨낸 여동생이 자랑스럽고 대견해지며 함께하지 못한 미안한 마음들이 합쳐져 감정의 소용돌이를 경험하게 된다. 능소와 위에 동생 가족의 얼굴이 맺혀 있다. 은진, 은솔, 인욱, 그리고 제보와 여동생. 뜨거운 여름을 견디며 피어나는 능소화처럼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온 조카들이 서로의 등을 기대고 활짝 웃고 있다. 고단했던 여동생의 삶을 내려놓고 제부의 넓은 가슴에 온 가족이 안긴 듯 행복한 미소를 짓는다.
한국수필의 플랫폼 한국수필 채널에서는 아침을 여는 수필 시리즈를 통해 작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김철호 이명옥 수필가가 진행하는 본 프로그램에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고 싶은 분은 작품과 연락처 프로필 등을 이메일 kc0377@nate.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